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흉기 피습 사건, 흉기 테러 사건, 이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번엔 경찰, 이번엔 검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범행인데 다만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이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 박상진 1차장검사 사건 났을 때 특별수사팀을 만들어라. 제대로 수사하라. 윤석열이가 그렇게 지시를 했죠. 윤석열이는 세월호도 그랬습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에 나서라. 검찰 차원에서 이 가려진 진상을 들춰내라. 이러면서 마치 그때 광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면죄부만 줬죠. 그래서 특검이 또 임명됐고요. 특검이 활동했지만 특검도 이렇다 할 뭔가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결국 활동 시한에 맞춰서 끝났습니다. 종료됐습니다. 이 테러범 김진성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저 변호사 조언을 받았네. 형사재판 지연을 얘기하면서 법으로 어떻게든 이재명 날리기를 바랐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결국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거 변호인 조언 받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난 그런 테러를 안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면 그 범행 동기 부분에 있어서 코드에 맞는 판사를 만날 경우 선처를 기대할 수 있을 레토릭을 변호인이 김진성에게 조언하지 않았을까요? 자, 테러 동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수사였습니다. 부실 수사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이 믿을 수 없겠죠.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한데 아마도 현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 경찰이 물청소한 거 봐서는 이거는 경찰이 이 테러범을 비호했다. 이재명 대표 테러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 도리어 그 반대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백주대낮에 야당 대표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흉기로 목을 찌른 중대범죄. 이 극악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수사 결과를 내놨는다? 1시간 만에 물청소하듯이 왜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립니까? 이게 아직 한 달도 안 갔는데. 아니, 전방위적인 수사를 한 거 맞습니까? 금융계좌 찾아봤어요? 인터넷 접속 기록 다 들여다봤습니까? 통신 내역 다 살펴봤어요? 테러 동기를 철저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점. 이 점은 앞으로 두고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피의자의 신상과 당적, 변명문조차 이미 세상이 다 아는 것조차 공개하지 않았던 경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그런 부실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면서 더 큰 권력, 더 큰 수사가 가능한 이런 인프라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재명 테러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흉기를 연마해서 수시로 목 부위를 찌르는 연습, 그게 동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무려 6차례나 이재명 대표를 노렸다는 점, 그리고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명확하게 입증된 계획범죄입니다. 여러분, 전에 그 김태형 서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람 몸에다가 직접 칼을 찌른다? 이거는 테러범 중에서도 고도로 훈련된 테러범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사람을 직접 찔러 죽이는 어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런 전투 상황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보니까 총 길이 18cm, 날 길이 13cm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김진성이가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했다고 얘기했죠. 근데 경찰청법을 보니까 이 총포 도검 화약류에 관한 단속법을 보면은 위험이나 재해를 미리 막을 목적의 총포 도검 화약류의 제조, 판매, 소지, 사용 및 기타 취급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이 2013년 3월 23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은 판매자는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구매자는 사용 목적과 신분 등이 확실한 자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 검찰, 이 법에 따라서 김진성이가 구매한 칼은 합법적으로 확보한 칼인지 확인했습니까? 아니, 인터넷으로 구매했다는 게 무슨 쿠팡이나 이런 데서 구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이 도검류를 구매할 때, 이런 위험한 도검류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주소, 성명, 구입 목적을 밝혀야 하고 이렇게 신고를 해서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구매가 가능하죠? 저희 그 벙커원 교회 교우 되시는 어떤 분이 이걸 확인하려고 그 총포상을 돌아다녔대요. 이 그 도검류를 파는 곳을 돌아다녔는데 이 법에 따라서 반드시 무슨 목적으로 구입하는지
당신 누군지 성명과 주소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구입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문에 대한 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나 총 길이 18cm, 날 길이 13cm의 이런 도검을 갖고 나쁜 짓을 해도 이 막을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피해를 당해도 1시간도 안 돼서 물청소가 되고. 이번 그 발표로 경찰에 이어서 검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범죄를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 왜곡했다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자, 현재 이재명 대표 재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가한 그 언론인 얘기로는 언론 보도와 달리 언론 보도는 뭐 중대한 뭐 이재명 대표의 뭐 흠결이 발견됐다는 식의 보도잖아요. 근데 딱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판이 많긴 합니다만은.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지금 재판으로 어떻게 이재명을 제거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늘어진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설령 제때에 나오더라도 그렇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게다가 총선 이후라면은 더욱 정확하고 법리에 입각한 그런 판단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아까 이 김진성의 말처럼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이재명을 아웃시킬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닌지. 근데 이게 김진성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김진성 혼자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도저히 이게 법으로는 이재명을 누를 길이 없으니 할 수 없다. 누군가 킬러를 동원해가지고 그 킬러로 하여금 이재명을 살해하게 하자. 그래서 영원히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키자. 이런 욕망이 가동된 것은 아닌지. 일단 이렇게 살해를 가했단 말이죠. 성공해도 성공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완전히 세상과는 격리되는 그런 일이 되는데 뚜렷하고 확실한 이익이 없는 이상은 이런 일을 하기 쉽지 않죠. 암살 배우가 없다.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믿기 힘듭니다. 다음 정권 때 봅시다. 분명히 진실은 규명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